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오디오 한우키입니다. 오늘은 벤츠 기본 오디오의 사운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본 오디오가 부메스터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메스터 오디오가 뛰어난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부메스터를 장착하고 계신 오너들도 엄청나게 많이 튜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사운드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디오 튜닝에 있어서 이런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튜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은 어떻게 하면 최소 부메스터 사운드 이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복 투자 없이 가성비 높은 튜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중복 투자를 하고 가성비 나쁜 튜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오디오 샵을 가더라도 절대 중복 투자 없이 가성비 높은 튜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기본 오디오와 부메스터, 그 다음에 우퍼가 2개 있는 벤츠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오디오는 센터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도 없습니다. 우퍼는 하나만 장착되어 있죠. 당연히 저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 부족하냐?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350이 있는데 우퍼가 이렇게 2개 있는 경우, 이렇게 2개가 있는 경우는 8인치 서브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메스터인데 기본적으로 3D, 4D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메스터의 기본은 9채널로 해서 우퍼는 2개고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여기 서라운드까지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갈수록 소리 스피커가 많기 때문에 소리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으나 너무 많은 개수의 스피커는 좋은 소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순정에서 많은 스피커 개수가 예를 들면 뭐 20개가 되고 10몇 개가 되고 하는 것들은 모든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이 운전자들 기준으로 해서 튜닝을 한다면은 스피커 개수는 적절하게, 이상적으로 본다면 센터 스피커, 트위터, 미드, 우퍼 이렇게 2개, 뒷도어 스피커 이 정도만 있어도 하이엔드의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이 구조, 벤츠의 구조에 있어서 3웨이를 만든다든지 하는 필요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음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와 가성비 나쁜 튜닝을 하는지 그 분석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키포인트는 사실 지금 이 영상에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죠.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신호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오디오, 순정 오디오의 사운드가 일단 음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게 MP3든 아니면 AAC든 압축하지 않은 파일, 원음 파일과 압축한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오디오 부분인데 이 순정 오디오는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리고 순정 오디오 자체에는 또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앰프도 역시 손을 댈 수가 없죠. 자, 스피커도 순정 스피커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퀄라이저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퀄라이저를 조절해도 사운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디오와 앰프와 이 스피커의 성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에 원음 파일을 넣든 이퀄라이저를 조절하든 사운드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튜닝을 합니다. 자, 튜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음원이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MP3든 아니면 AAC든 뭐 또 다른 웨이브든
이런 압축하지 않은 화일이 있고 압축하는 화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는 손을 댈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손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오디오 내부에 있는 앰프입니다. 이 앰프를 증폭도를 높이기, 그러니까 높은 출력으로 스피커를 구동해서 힘있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DSP 앰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 DSP 앰프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교체를 합니다. 왜? 소리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차피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추가하는데 이 스피커를 그냥 교체를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가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와 이퀄라이저의 특성, 즉 평탄한 사운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역대별로 어떤 부분은 딥이 생기고 어떤 부분은 피크가 생겨서 소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DSP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문제가 있죠. 그건 바로 스피커를 구동하는 이 파워 앰프가 강력할수록 이 스피커는 아주 힘있게 자연스럽고 파워풀하게 사운드를 재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앰프가 내장된 DSP를 우리가 추가하는데 이것을 흔히 줄여서 그냥 DSP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 새롭게 DSP 앰프와 스피커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순정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튜닝을 할 때는 시스템을 새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리를 튜닝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뭔가를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센터 스피커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트위터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트위터 따로 미드 따로 하는 바이앰프를 한다든지 우퍼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어떤 설계, 기본 설계가 바로 시스템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구성을 하고 DSP 앰프를 장착하고 스피커를 교체해도 이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3,400, 500 그 이상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것은 바로 조율을 잘못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중복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스템 구성을 잘못하고 잘못된 DSP 앰프, 수준 낮은 가성비 낮은 DSP 앰프를 사용하고 역시 가성비 낮은 스피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율을 잘못했을 때 드디어 가성비 낮은 튜닝이 되고 중복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모든 걸 잘해도 이 조율이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오너는 바로 여기에만 중점을 둡니다. 바로 여기에 가격이 얼마냐, 이 코스트가 얼마냐만 따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조율이라는 것은 또는 이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은 모든 카오디오 샵이 같은 실력을 가졌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가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오디오 샵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이 조율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조율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 DSP 앰프와 스피커는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싸게 할 거냐? 그것은 카오디오 샵과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DC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조율이나 시스템 구성은 DC를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할 때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조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순정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밸런스, 음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RTA를 통해서 이퀄라이저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맨 먼저 살펴보는 것은 RTA입니다. RTA는 실시간으로 내 귀에 평탄한 파형을 넣는데 어떤 식으로 내 귀에 들릴 것인지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맨 좌측이 이쪽이죠. 저음입니다. 그리고 맨 우측이 고음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목소리 대역은 이 중역대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S580의 부메스터의 경우에 이런 특성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딥이 있기는 합니다. 약간씩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한 것을 유지하고 저음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고음은 이렇게 약간의 롤오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기본 오디오입니다. 자, 기본 오디오의 E300의 경우를 보면 이 저음이 올라가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약간 부족하죠. 이 낮을수록 서브우퍼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큰 딥, 여기에 큰 딥,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둘둘공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음은 부족하고 여기에 중역대의 딥과 여기 딥, 그 다음에 이 고음이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더 높습니다. C클래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음에 이대역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E300은 우퍼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있는 것이죠. 자, E클래스나 C클래스 같은 경우에 우퍼가 하나인 경우에 이 저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딥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퀄라이저 상으로 봐도 순정 기본 오디오는 튜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정 사운드의 음상 또는 밸런스 또는 스테레오 음장감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조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좌석에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 좌측에 있는 스피커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먼저 들려오고 잠시 후에 우측에 있는 스피커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음상이 여기에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여기에서 들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L과 R의 스테레오 분리도 안 되고 이 각각의 스피커가 시간차로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명료도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밸런스도 안 맞고 소리의 임팩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음상, 내가 가운데서 듣지 않고 이 운전석에서 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석에서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DSP를 이용해서 우리는 시간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스테레오 효과도 낮고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되는 센터 음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치우쳐져 있고 당연히 스피커마다의 내 귀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에는 힘이 없고 소리가 우리 귀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차로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순정 사운드는 우퍼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음도 없고 순정 오디오 자체가 출력이 낮기 때문에 임팩트도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볼륨을 올리면은 음이 뭉개지고 찌그러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족한 기본 오디오의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돼야 평탄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음부터 고음까지 이렇게 평탄한 사운드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귀는 저음은 이렇게 높고 고음도 약간 높고 이 중역대는 평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딥과 피크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딥이 있고 피크가 있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게 평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걸 다르게 느끼고 음량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음량에 따라서 이 레벨을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추는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저음을 좋아하는지 이만큼 좋아하는지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율을 할 때 고객이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서 다양한 음량으로 들어보고 다양한 장르를 들어보면서 조율을 요청했을 때
다시 거기에 맞춰서 튜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라우드 특성인데 이 라우드 특성이 왜 중요하냐? 아까 이퀄라이저 특성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냐, 어느 정도 고음을 올리고 어느 정도 저음을 올려줄 것인가가 사실은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절해야 되고 또 하나는 EQ, 바로 평탄화. 이 라우드 특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맞추면은 저절로 스테레오와 밸런스가 맞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이퀄라이저 조절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 EQ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스피커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스피커가 여러 개입니다. 트위터, 그 다음에 미드, 우퍼. 얘들의 각각의 위치와 방향이 다르고 거리가 다릅니다. 거기에다 뒤에 스피커까지 있죠. 또 센터 스피커까지 있죠.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 개의 스피커가 차량 내의 구조에 따라서, 이 차량 내부의 구조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했을 때 만약에 운전자가 여기 있고 모든 스피커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시간만 조절해 주면은 같은 위상으로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피커는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다른 위치에서 각도도 다르고 중간에 차량의 내장재에 따라서 반사되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상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 조절과 위상 조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퀄라이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튜닝한 사례입니다. 자, E클래스, 여기 E클래스 아까 들쑥날쑥 하던 그 E클래스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저음은 높고 중역대는 평탄하고 고음은 약간 높은 이런 이퀄라이저의 특성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음은 높고 중역은 평탄하고 고음은 이렇게. 그 다음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튜닝을 고객에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음역대는 평탄하고 그 다음에 고음은 약간 이렇게 올라온 상태. 그 다음에 저음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저음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울림통과 우퍼의 출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여기는 이제 성능이 좋은 거고 여기는 성능이 순정이고 얘도 순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출력을 높여서 만들어주면 이런 저음이 나온다는 뜻인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자, 왜 안 나왔을까요? 그것은 의도한 대로 약간 적게 나오는데 그것은 차량의 구조, 인크로저의 구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음과 중음과 저음이 이렇게 평탄한 이퀄라이저 특성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기술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정렬과 위상 조절을 제대로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 정렬을 제대로 하면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센터 사운드가 약 1시 방향에 1, 2, 3, 4 여기가 센터 사운드가 나오게 되고 제대로 완벽한 시간 조절을 해주게 되면 이 각각의 사운드들의 명료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실제로 명료도 높은 보컬과 이 시간 조절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스테레오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우퍼가 추가가 됐을 때 이 우퍼와 이 우퍼가 동일한 시간에 같은 위상으로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임팩트와 단단한 저음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시간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위상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RTA, 이퀄라이저와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을 통해서 음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스피커와 DSP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을 꾸밀 거냐? 사실은 이게 가격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고 채널 수가 어떻게 될지가 정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DSP의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오디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 비용으로 튜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스템을 보시면 5채널입니다. 5채널 DSP를 넣게 되면 앞, 뒤 4개와 서브우퍼까지 순정 우퍼 그대로, 그래서 앞 스피커만 교체하고 DSP 5채널을 추가하는 비용이면은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들어간 부품은 지금 매치의 M 5.4 DSP와 포칼의 ES 100K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부품을 넣었을 때 그러면은 사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거냐, 이게 궁금하죠. 자, 이렇게 부품 두 개만 바꿔서 튜닝을 하면 저음을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부메스터보다 소리가 좋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음은 부메스터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할까? 순정 부메스터가 만약에 100점이라면 이 하나를 가지고 구동하는 저음은 약 70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순정 부메스터의 저음보다는 약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이 우퍼의 성능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가 서는 거죠. 빵빵한 저음과 힘있는 저음, 이것을 원한다면 우퍼를 이렇게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 이제 6채널 DSP를 추가하고 앞 스피커와 우퍼를 이렇게 교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우퍼 저음보다는 센터의 보컬의 명료도를 높게 듣고 싶다. 그렇다면은 6채널 DSP를 똑같이 넣어도 원래 순정 우퍼 그대로 센터 스피커를 추가해서 튜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채널과 6채널 DSP를 가지고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 약 3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해서 이 시스템을 정해야 합리적인 튜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6채널을 넘어서는 센터 스피커와 우퍼를 양쪽에 다 넣는 7채널로 했을 때의 시스템도입니다. 자, 순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퍼를 분리하고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앞 스피커를 교체를 합니다. 왜? 순정은 트위터가 없기 때문에 고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채널 DSP를 추가하고 센터 스피커까지 추가해서 사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튜닝하면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부메스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사운드를 감동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7채널보다도 더 높게 조금 더 수준 높은 튜닝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9채널입니다. 이 트위터를 대시보드 위에 올리고 챔버로 별도의 채널로 이렇게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왜냐? 이 고음은 직진성이 있습니다. 이 트위터는 각도가 커지면, 그러니까 내 정면에서 내 귀를 향해서 트위터가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각도가 틀어졌을 때 사운드가 그만큼 나빠집니다. 그래서 순정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이 트위터가, 이 A필러에 달려있는 트위터가 약간 이쪽 방향으로, 운전자 방향으로 약간 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이걸 탈착해보면 실제로 약간 운전석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지 않고 왼쪽이 이렇게 약간 운전자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벤츠 BMW가 이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안 넣어도, 순정자리에다 넣어도 충분하게 고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럼 체인버 타입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것은 트위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이즈는 커집니다. 왜? 화사하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마구 뿌려줘야 되는데 작은 트위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큰 것을 이 순정 자리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포칼 TBM 같은 경우에, 유토피아 TB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소리를 여기에다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넣어보면 구멍은 이만한데 트위터는 이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특정 대역의 주파수는 내 귀에 들려오지 못합니다. 음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트위터를 뭔가를 추가할 때는 이 트위터의 구멍, 홀 크기를 고려해서 순정 자리에다 넣을 것인지 챔버 타입으로 하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기본 오디오의 사운드 튜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바로 중복 투자를 하고 가성비 나쁜 튜닝을 하는 이유는 음질을 결정하는 스피커, 그 다음에 파워와 조율을 하는 DSP, 이 DSP 이제 앰프가 포함된 거죠. 이 두 개의 가격만 여러분들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튜닝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왜? 이것은 그냥 돈 주면 비싼 거, 괜찮은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조율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부품을 갖다 때려 박는다 하더라도 이 조율이 잘못되면 가성비가 낮은 튜닝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중복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율을 어디 카오디오 샵이 잘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부품을 써야 실패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은 검증받은 제품, 다양한 카오디오 샵에서 사용하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부품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이상으로 벤츠 기본 오디오의 카오디오 튜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스피커와 DSP의 가격은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율을 누가 잘 하는지, 시스템을 누가 제대로 꾸미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운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중복 투자 없이 가성비 높은 사운드 튜닝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우키였습니다.